천억이 사라진 이후의 삶, 사업 실패와 몰락 뒤에 남는 인간의 이야기. 7. 천억이 있었다. 그것도 잠깐 스쳐간 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존재했고 내 통장에 찍혔고 내 선택으로 움직이던 돈이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전화 한 통이면 일이 움직였고 어딜 가도 대접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천억이 사라졌다. 사업 실패, 투자 붕괴, 사기, 확장 실패, 포증, 욕심, 시장의 변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다. 무너졌다. 이 말 한마디가 인간을 찢어버린다. 그리고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1장. 돈이 사라진 게 아니다. 내가 누구였는가가 무너진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고통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진짜 고통은 정체성이 부서지는 것이다. 천억이 있을 때 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들었고 내 판단을 믿었고 내 주변엔 사람이 넘쳤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이 바뀐다. 전화가 줄어든다. 사람들이 멀어진다. 대우가 달라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칼보다 깊게 들어온다. 2장. 가장 먼저 오는 감정은 공포가 아니다. 수치심이다. 망한 사람은 무섭기 전에 부끄럽다. 특히 한번 높이 올라갔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패 자체보다 추락을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예전엔 내가 밥을 샀다. 예전엔 내가 도와줬다. 예전엔 내가 성공을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장호를 확인하며 숨이 막힌다. 밀려오는 전화가 두렵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무너진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난했으면 덜 아팠을 텐데.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적인 고통보다 잃어버린 차이에 더 고통받기 때문이다. 3장.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등을 돌린다. 이건 잔인하지만 현실이다. 돈이 사라지면 주변도 정리된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두가 형님이라 부른다. 투자자들이 웃는다. 지인들이 다가온다. 친척들이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무너지면 달라진다. 연락이 끊긴다. 사람들이 거리를 둔다. 뒤에서 이야기한다. 원래 무리했어. 그럴 줄 알았지. 욕심이 과했어. 성공했을 때는 천재였고 망하니까 바보가 된다. 세상은 원래 결과 중심이다. 과정의 눈물은 기억하지 않는다. 4장. 진짜 지옥은 밤에 시작된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틴다. 하지만 밤이 오면 사람이 무너진다. 조용해진 방, 꺼진 불빛, 혼자 남은 시간. 그때 생각이 몰려온다. 내가 왜 그랬지? 그 투자만 안 했어도, 그 계약만 안 믿었어도, 조금만 멈췄다면 인간은 실패 후에 끊임없이 과거를 재생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사람을 갉아먹는다. 잠이 안 온다. 심장이 뛴다. 숨이 막힌다. 천억이 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하게 자는 것조차 어렵다. 그게 몰락이다. 5장. 가족 앞에서 가장 많이 무너진다. 사업 실패는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다. 가족까지 흔든다. 아내의 침묵, 자녀의 눈치, 부모님의 걱정. 이건 엄청난 압박이다. 특히 가장 힘든 순간은 가족이 괜찮다고 말할 때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미안하다. 왜냐하면 안 괜찮다는 걸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가장은 돈만 버는 존재가 아니다. 가족의 안정감이다. 그런데 그 안정감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한다. 6장. 인간은 돈을 잃으면 자존감도 잃는다. 이건 위험한 단계다. 돈이 사라진 후 가장 조심해야 할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사업 실패와 인생 실패는 다르다. 문제는 인간이 둘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특히 큰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추락 후 자기 자신을 더 심하게 공격한다. 왜냐하면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과 현재의 초라함이 계속 비교되기 때문이다. 7장.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인간은 여기서 드러난다. 돈이 있을 땐 누구나 웃을 수 있다. 문제는 무너졌을 때다. 그때 인간의 진짜 얼굴이 나온다. 다남 탓을 하는가? 세상을 원망하는가? 술에 무너지는가? 포기하는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는가? 몰락은 잔인하지만 정직하다. 가짜 인간관계를 걸러내고 허세를 찢어버리고 본능을 드러낸다. 그리고 아주 냉혹한 질문 하나를 남긴다. 너는 돈이 없어도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 흔들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공 존재 가치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8장. 천억을 잃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 신기하게도 사람은 다 잃고 나서야 현실을 본다. 예전엔 돈으로 덮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진심으로 남아준 사람, 작은 일상의 소중함, 건강, 평범한 하루, 잠 잘 오는 밤, 부담 없는 웃음. 천억이 있을 때는 몰랐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진 게 많아질수록 당연함에 무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잃고 나면 안다. 행복은 럭셔리보다 안정에 가까웠다는 걸. 9장.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한때 1000억의 금덩이를 가졌던 사람이다.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로 손에 쥐어봤다. 사람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의 무게를 느껴봤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도 했다. 처음엔 세상이 내 편 같았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기회가 넘쳤고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1000억은 사라졌다. 숫자는 무너졌고 사업은 끝났고 사람들은 떠났고 내 이름 뒤에 붙던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도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나는 평범하게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걷고 일하고 피곤하면 쉬고 가끔 웃고 가끔 한숨 쉬며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지금의 나는 행복한가? 10장. 부자의 삶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다. 1000억은 자유를 주는 동시에 감옥을 만든다. 그 시절에 나는 늘 긴장 속에 살았다. 사업이 흔들릴까봐, 사람에게 배신당할까봐, 투자가 실패할까봐, 돈이 줄어들까봐. 신기한 건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도 커진다는 것이다. 가난할 땐 생존이 걱정이었다. 부자가 되니 추락이 걱정됐다. 그리고 그 추락은 결국 현실이 됐다. 11장. 평범한 삶은 처음엔 패배처럼 느껴졌다. 모든 걸 잃고 난 뒤 나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작은 집, 평범한 식사, 검소한 소비, 소소한 하루. 처음엔 이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번 높은 곳을 경험하면 평범함을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예전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가격표를 본다. 계산기를 두드린다. 소비를 망설인다. 처음엔 그게 너무 비참했다. 마치 인생에서 추락한 것 같았다. 12장.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숨이 편해지기 시작했다. 밤에 잠이 오기 시작했다. 전화 소리에 덜 놀랐다. 누군가의 접근을 경계하지 않아도 됐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내 돈 때문에 오는 건가? 의심하지 않아도 됐다. 처음엔 초라했던 평범함이 점점 편안해졌다. 예전엔 화려한 삶이 행복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하루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13장. 행복은 크기보다 안정감에 가깝다. 1000억이 있을 때 나는 강렬했다. 하지만 평온하지는 않았다. 반면 지금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남들이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덜 흔들린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 인간은 늘 더 큰 행복을 찾는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위치, 더 큰 성공. 하지만 끝없이 올라가는 삶은 끝없이 흔들리는 삶이기도 하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14장. 망한 뒤에 남은 사람들이 진짜였다. 성공했을 때 주변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실패하자 대부분 사라졌다. 처음엔 충격이었다. 배신감도 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감사했다.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이 구분됐기 때문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본다. 그건 1000억으로도 사기 어려운 가치다. 15장. 가장 강한 인간은 잃어본 사람이다.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은 의외로 약하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게 잃어본 사람은 다르다. 돈의 무서움도 알고 사람의 변심도 알고 욕망의 위험도 안다. 그래서 다시 성공해도 예전과 다르다. 더 신중하다. 더 단단하다. 더 겸손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몰락 후 완전히 무너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진짜 인간이 된다. 16장.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모든 몰락이 끝은 아니다. 실제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자기 자신까지 버리지 않았다. 돈은 잃었다. 사업은 망했다. 명예는 흔들렸다. 하지만 자기 자신까지 포기하진 않았다. 다시 공부한다. 다시 일한다. 다시 사람을 만난다. 다시 실패한다. 그리고 또 움직인다. 이건 엄청난 정신력이다. 왜냐하면 한번 추락한 사람은 세상보다 자기 자신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17장. 결국 인간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다. 1000억이 있을 때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았다. 하지만 잃고 나면 깨닫는다.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건 돈보다 마음이라는 걸. 물론 돈은 중요하다. 없으면 힘들다. 하지만 돈만으로 인간이 완성되진 않는다. 오히려 돈이 사라졌을 때도 살아남는 힘. 그게 진짜 강함이다. 18장. 몰락 이후 찾아오는 두 갈래 길. 무너진 뒤 사람은 두 방향으로 간다. 첫 번째는 계속 과거에 사는 사람이다. 예전엔 내가, 원래 나는, 한때는 이렇게 과거의 영광만 붙잡는다. 하지만 과거는 현재를 먹고 산다. 결국 점점 더 무너진다. 두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래, 망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 다시 만들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천천히 다시 올라간다. 속도는 느리다.
자존심도 많이 깨진다. 하지만 이상하게 강하다. 왜냐하면 한 번 바닥을 본 사람은 예전보다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19장 마지막 진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매일 행복하지는 않다. 가끔 후회한다.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그 사업만 안 했더라면. 가끔은 다시 큰 돈을 벌고 싶다. 욕망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도 있다. 예전보다 덜 불안하다. 덜 허세 부린다. 덜 비교한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에 웃게 됐다. 따뜻한 밥, 조용한 저녁, 가족의 웃음, 아무 일 없는 하루. 예전엔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인간을 진짜 살게 하는 건 엄청난 자극보다 무너지지 않는 일상이라는 걸. 20장 인간이 끝까지 돌아가게 되는 곳. 1000억을 가졌던 사람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사람. 누가 더 불행할까? 대답은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인간은 돈을 잃어서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을 잃어서 무너진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다. 사업도 다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다. 그래서 몰락 이후 가장 중요한 건 통장이 아니다.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다시 일어난다. 나는 1000억의 금덩이를 가져도 봤다. 그리고 전부 잃어도 봤다. 세상의 환호도 들어봤고 세상의 침묵도 견뎌봤다. 그 끝에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예전에 나는 평범함을 실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것, 밤에 편하게 잠드는 것, 그게 생각보다 대단한 행복이라는 걸. 1000억은 내 삶을 흔들었다. 하지만 결국 나를 살린 건 작고 조용한 일상이었다. 그리고 아마 인간이 끝까지 돌아가게 되는 곳도 결국 그런 평범한 하루일 것이다.